자, 2018년도 11월 19일 코인업TV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11월 19일 코인업TV 2부 방송의 핵심은 이제 1부 방송에서 살펴봤던 비트코인의 어떤 위기인 것인가, 코인 시장 전체의 어떤 또 절망인 것인가, 지난주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슷했습니다만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더 하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좀 비슷한 맥락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알트코인들 측면의 가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이미 일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라면 일부 방송의 맥락을 이해한 선상에서 봤을 때 움직임이 이제 예상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업비트에 있는 모든 코인들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22%. 저 비트코인 SV가 바로 이 코인이죠. 하락률로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드디어 600만 원이 깨지는 모습까지도 보여집니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비트코인 SV,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로 나온 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버트코인 마이너스 20.62%, 메인 프레임 마이너스 20%, 시린 토큰 제로엑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코인들이죠. 아이콘, OST, 엘프, 룸 네트워크, 비트코인 캐시, 이그니스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0%인 거지,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이 130원, 120 후반이었습니다. 그거랑 봤을 때 현재 76원인 걸 보면 가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감이 잡히시죠? 거의 50%가 하락을 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이시죠? 이건 스토리지고요. 이게 룸 네트워크입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룸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니고요. 첫 번째 문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이슈로 인해서 일부 방송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룸 네트워크와 이 수많은 코인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비트에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들에서 거래가 되는 대부분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기술적으로는 뭐 뛰어나고 시총으로 봤을 때는 다들 한 규모씩 하는 코인일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코인들은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않죠.
사는 사람도 적고 파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적은 와중에 볼륨이 거의 상실돼 있잖아요. 이렇게 상실돼 있는 상황 속에서 좀만 사는 게 많으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지금처럼 어떤 악재로 인해서 좀만, 아주 좀만, 이 얼마 적습니까? 이 적은 매도 물량만 발생해도 급락을 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정상화를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가격들도 엄청나게 빠르게 아주 좀만 매수세가 붙으면서 팔려고 내놓은 물건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로 긁어 내려왔을 겁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는 반대 현상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가격을 되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해서 지금 원화 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관이 없고 매력적인 가격인 게 맞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파동이 앞으로도 계단식 하락으로든 데드캣으로든 당분간 이 사태가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한테 사실 별로 그렇게 이 코인 시장이 망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라는 것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가격적 회복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급하게 세팅을 안 해놔도 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가격만 보고 들어갔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눈여겨볼 만한 코인들이 몇 개가 또 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정상화 됐을 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코인이 바로 리플과 스텔라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좀 여러분들 저랑 보고 계신 차트가 일본 기준의 차트거든요. 자, 일본 기준으로도 삼각수렴 구도를 리플 역시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보시면 조금 뭔가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안정감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좀 갖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룸 네트워크나 그런 다른 코인들은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격 하락에 충격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그 이유를 어떤 것을 찾느냐, 리플을 좋아하는 분들, 리플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리플의 우수성에서, 리플의 어떤 기술적 가치,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에서 원인을 찾으시겠지만, 정말 관통하는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리플과 스텔라가 그만큼 비트코인이 정상화가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덜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 심리, 매수 심리가 깔려서 안 떨어지는 것이다. 왜 그러면 가격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냐? 그럼 왜 가격이 오를 것이냐? 거기에서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술적인 뭐 가치, 뭐 앞으로 예정된 호재,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되겠죠. 리플과 스텔라는 하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스텔라 차트는 보지 않아도 리플과 유사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해서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노선은 리플은 가격으로 봤을 때 510원이 한계입니다. 510원이 뚫리게 되면 그동안 잘 버텨왔던 것까지 곱절로 하락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00원 선을 지키는 것이 리플한테는 가격적인 차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은 500원이 뚫렸을 경우에는 그 500원 이하 400원대, 300원대에서 리플을 거의 반드시 분할 매수를 조금이라도 해 두셔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리플보다는 차트가 단단한 느낌은 없지만 스텔라 역시도 일본 기준의 차트의 변곡점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000달러까지 떨어지기 직전의 어떤 차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삼각수렴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보여집니다. 그 안정성이 이 낙폭의 주기가 웨이브의 낙폭의 주기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 룸 네트워크나 다른 코인에서는 볼 수가 없죠. 자, 안타깝게도 대신에 상위 시총에 들어오긴 하지만 안타까운 같은 경우는 이오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6,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늦어도 6,6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 많이 방송에서 언급해왔는데 드디어 이 이오스도 다시 한번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왔지만 차트를 봤을 때 리플과 스텔라에 비해서 시총 규모 대비 또 가치 투자 대상으로서의 기대감을 대비했을 때 가격적 방어력은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너무 동일합니다. 비트코인과 동일한 지점에서 반등 후에 비트코인이 빠지자마자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남아있는 건 매도량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5,300달러라고 하는 지금 일본 기준 최저점 쌍봉에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가격적 변화가 어디까지 어떻게 보면 숏 베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죠. 지금의 이런 퍼드를 얼마나 더 유지하고 오래 끌고 갈 것인가에 따라 달려있지만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000원이 붕괴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4,000원이 붕괴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미 거의 바닥에까지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4,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매수 여부를 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사건들은 이제 원흉이죠.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둘 다 뭐 가격은 무지막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고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슈 15일. 요쯤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발생 전에 72만원을 찍었었죠. 그리고 제가 유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하드포크 발생 이전 가격 추이를 보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가격이 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포인트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녹색으로 표기를 할게요. 바로 이 부분, 이 파트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50만원 또는 52만원대에 이때죠. 매수를 해서 전량 66만원에 익절을 하고 저희 유료 회원분들과 저는 관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에 기회비용을 날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드포크에 가까워질수록 잠깐의 반등이 있는 듯 했지만 가격이 하락했고 비트코인의 이 하드포크 이슈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파워게임이 시작되면서 가격은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비트코인 캐시로 봤을 때는 역대 최저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대가 거의 최저점이었거든요. 아마 역대 최저점일 겁니다. 역대. 볼까요? 맞죠? 종전에 이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최저점은요. 거의 30만원입니다. 30만원. 그런데 현재는 29만원으로 역대 최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래량을 봤을 때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가로 탈출하려고 하는 뱅크런 사태를 맞이해서 가격이 박살이 났다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거래량까지 실거래량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동반돼서 하락을 했고 가격이 그 매도량만 봤을 때 업비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작년 올해 초에 또 한 번의 하드포크 때 상승한 것의 수익 처분 물량과 작년에 엄청난 상승 500만원대를 넘어갈 때 동반됐던 거래량과 거의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판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또한 가격을 회복을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올해를 넘기고 나서 내년부터는 시총이 지금 현재 4위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요. 네오, 퀀텀 이런 코인들의 말로를 똑같이 걸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 즉 방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투로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7,000달러까지 막 다시 한번 회복을 크게 하더라도 비트코인 캐시를 투자 대상으로는 아마 언급할 일이 거의 이제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지 않은 나머지 워낙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굳이 다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대표적인 것들만 봤는데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 리플과 스텔라, 가격 방어가 네임드에 비해서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오스와 피케, 이 네 가지를 살펴본 것만으로도 이 네 가지에 미치지 못하는 기술력, 시총 순위 등을 갖고 있는 다른 코인들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문제는 전혀 없다. 근데 가격만 봤을 때는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에게 달려있지만 또 싸움의 결과가 났지만 수습해가는 과정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업계 관계자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왜냐면 어쨌든 간에 올해의 어떤 약간 회복장을 거치고 나면 내년부터는요,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로 달하는 시즌이었는데 비트코인 ETF의 승인 그동안 올해 안 해준 이유가 뭐였죠?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있었습니다. ETF의 승인이 되기에는 그러한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목이 되어 왔는데 이번 사태로 내년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사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도 굉장히 거래소들도요, 지금 같은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 와중에 제가 일부 거래소들의 수익 발생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난리도 아니죠. 덱스코인입니다. 덱스코인 한 2분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 친구들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탈비트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덱스코인 같은 경우는 덱스코인 자체의 지금 세력들과 거래소와 투자자들 간의 눈치 싸움 그리고 대놓고 설거지 또는 대놓고 물량 뺏기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유료 회원들이 주로 매수했던 가격 285원에 가까운 300원이 돌파되는 사건도 주말 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곧바로 300원까지 떨어졌던 것이 600원까지 2배의 가격이 또 치솟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덱스코인은 탈비트와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4시간봉 기준으로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전환점이 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파동의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덱스코인은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생명력이 다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전환점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까지는 덱스코인의 해가 될 것이다. 그건 제 말대로 됐죠. 이미 이 상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올해 연말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 거래소 자체를 빗썸과 업비트에 비비는
것은 여기 이 전환점부터의 가격에 달려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트는 굉장히 이쁘게 지금 그려져 가고 있어요. 물론 300원까지 다시 박살나는 이러한 사태, 세력들의 장난, 거래소의 장난, 이런 상황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겠지만 이 빨간색 실선 현재 가격 445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상단부의 차트들은 굉장히 이쁜 모양으로 수렴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일단 이번 주 중에 중국 대형 거래소가 지금 상장이 예정돼 있는 것은 오피셜이고요. 어디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인지가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는 정말로 막 바이낸스와 같이 엄청난 곳이어서 일부러 숨기고 있거나 뭐 가능성이 낮겠죠. 일부러 숨긴다.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기준에선 대형 거래소인데 국내 투자자들과 덱스코인의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곳이 아니어서 가격 방어가 안 될 것을 예상하고 고민이 돼서 오픈하지 않은 경우. 어쨌든 이번 주 중에 오픈이 돼야 됩니다. 오픈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디인지를. 그리고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는 곳이라면 상장가를 이번에도 확정해서 오픈할 것인가. 이것도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거래소가 어디냐. 옵션으로 상장가가 얼마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공지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상장가를 처음에는 300원으로 했다가 성공적이었죠. 800원까지 갔으니까요. 두 번째는 상장가 800원으로 했다가 이렇게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가격은 450원이에요. 상장가를 더 높여서 300원, 첫 번째 거래소 상장할 때 300원, 두 번째 거래소 상장할 때 800원, 세 번째 거래소 상장할 때는 1000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가격이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세 번째 상장하는 곳은 상장 가격을 낮춘다? 그것도 맞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될지 참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앞으로 진행될 바이백 이미 두 차례를 했습니다. 바이백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척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라고 해서 코인빗에 제 잘하는 퍼포먼스 투자자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을 오늘 또 설문조사가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 18시 저녁 6시 기준으로 약 4시간 전에 설문조사가 마무리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백에 대한 이제 고객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좀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신들이 카드를 더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카드들을 이 가격들을 만들어내는 데 썼지만 일부 거래소 코인들을 거래했던 사람들은 카드를 거의 다 썼다고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방어가 잘 안 되는 건데 중국 거래소 상장과 찌라시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들이 뭐가 있는지 소각카드도 남아있고 뭐 다양한 이슈들은 있지만 그것을 코인비에서 할지 또 어떻게 할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 지금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오늘 또 마침 또 새벽 2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서버 점검이 있으면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로 봤을 때는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느껴지는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가격을 지금 아마 새벽 서버 점검을 맞이해서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의 이탈이 있을 거고요. 동시에 11시부터 원래 2시는 뭐다? 채굴 물량으로 얻어지는 덱스코인을 시장가로 던져버리죠. 또 원래도 가격 조정이 있죠. 이런 것들에 겸해서 지금보다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참 변수가 많습니다. 와장창창 떨어져가지고 300원대까지 또 내려갔다가 정말 대박 호재의 거래소였고 이슈들이 터지면서 다시 가격을 고공행진을 할 것이냐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오히려 서버 점검 때 이해관계자들의 매수 물량 모두 세팅해 놓고 내일 아침부터 호재를 터뜨리면서 서버 점검 끝났을 때부터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지만 핵심은 뭐다? 비트코인의 이슈는 딴 나라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덱스코인뿐만 아니라 캡코인도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고 코인제스트라는 거래소의 페트론 코인 같은 경우에 유료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수익이 또 20% 이상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원화 마켓을 접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사토시 마켓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중소형 거래소의 특정 코인들이다.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기회비용을 계속 만들어가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것으로 오늘 1부, 2부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늦지 않게 정상적으로 저녁 9시 기준으로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코인업TV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세 매매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현재의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과 또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전문가 정재민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